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나라서 참 다행이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자존감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구할 심리학 행동법칙. 네, 오늘은 그런 내 자신을 한 발짝 딱 물러나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컴플렉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좀 더 나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통념상 그런 광고나 사회적 시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걸로 인해서 또 컴플렉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존감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컴플렉스는 보통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컴플렉스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자유나 존엄성에 대해서 그 희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콤플렉스가 보통 외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적인 거로 많이 하고 아니면 성격이나 뭐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뭐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교양 쪽에서도 부족하다고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보통 외적인 거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그런 광고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광고나 사회적 그런 흐름을 많이 기업들이 좌우를 하잖아요. 광고를 많이 내보내면서 그런 쪽으로 뭐 미인형은 이렇게 그리고 뭐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상업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자신이 그런 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컴플렉스가 생기고 부족하다 생기고 하거든요. 지금 옛날에 미인형하고 지금 미인형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구적인 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동양적으로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있었죠, 컴플렉스가. 얼굴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컴플렉스는 이마가 좁기 때문에 이마가 이렇게 확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마가 좁아서 이쁘지도 않아요, 드러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하고 발목이 두꺼워요. 엄마가 닮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내가 다리가 발목이 두껍다고 아톰 다리라고 놀린다고. 아톰 예전에 만화 주인공인데 일자야, 종아리하고 발목이 일자예요. 그런 아톰 다리라고 놀림 당한다고 막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냥 내 발목이 두꺼워. 그걸 인정하니까. 인정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해서도 나 이마 좁아. 미리 얘기해요. 나 이마 좁아서 거기에 저기야. 내 컴플렉스는 그거야. 딱 드러내놓고 미용실에 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눈도 작고 코도 낮고 치아가 뭐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도 크고 작은 얼굴도 아니고 턱이 뾰족한 V라인도 아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 상태의 미인형에 비교하면 정말 이쁜 얼굴, 못생긴 얼굴이거든요. 근데 나 나름대로 난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못생겼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아 이쁘다, 어떤 날은 정말 이뻐 보일 때도 있고 웃으면 이뻐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안 이뻐 보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이 농담식으로 아 뭐 이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튕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디 막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 난 안 된다 그러면 이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튕겨 막 그래요. 그러면 알아요 나 이쁘지 않은 거 그래도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인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뭐 그런 말을 하건 안 하건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인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요. 난 내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뻐 보이면 그걸로 끝이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거든요. 이뻐 보일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그런 외적인 거나 그런 거는 그냥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뻐 보일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다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멋졌다고 어머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고 그래 봤자 내가 내 자신을 만족 못하고 불만족스러우면 괴로운 거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쁘게 보고 멋있게 보고 근사하게 보고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이쁘게 보이면 이쁘다 생각하면 뭐 기분 좋은 거고 뭐 밉다고 못생겼다 그러면 그냥 웃어 넘기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끝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사람 생각인 거, 그 사람 취향인 거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이쁜 편이 아니어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쁘다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우 이쁘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건 뭐겠어요? 내 자신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얼굴뿐만이 아니고 분위기도 있고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조화로움이 잘 맞아서 이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다고 이야기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귀 기울이고 너무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내 생각이나 내 시각이 중요한 거지. 그 상대방까지 다 일일이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나 생각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래 인정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기업이나 그런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만들어낸 그런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다 끼워 맞춰서 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 자신 하나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자화자찬을 해요. 아, 오늘 참 예쁘네. 오늘 참, 옷 정말 멋있게 잘 입었다. 그럴 때도 있고, 나 음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목소리 이쁘지 않아? 그러면서, 저의 그런 자화자찬을 가끔 해요. 왜냐면, 나 자신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내 행복감, 내가 나 자신한테 이야기해주지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이 돼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당당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 하더라도 그 부분만 부족한 거지 다른 부분 다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아는 분야도 있고 조금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생각을, 나의 욕구를, 나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의 욕구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주장이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입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참고 말고 그리고 그냥 이끌려 가게 되고 하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시부모님하고 관계 아니면은 처가와 그런 사위와 관계에서도 그런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른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용기 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서로 감정 상하게 될까봐 참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시부모님, 그러니까 성탄절마다 매년 시부모님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을. 근데 이 여자분은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따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따로 보내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괜히 망칠까봐 겁나서 못하고 기분이 또 안 좋을 때는 괜히 안 좋은데 더 험악해질까봐 또 못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거죠. 내가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시부모님의 그런 화나 아니면 불쾌감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불편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길까봐 그러한 상황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합리화를 시키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해요. 그런 말들을 못해요. 그거를 한 번쯤은 겪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자신의 그러한 주장들을 자꾸 미루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근데 그러한 것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해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계속 쌓여서 스트레스가 돼서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이야기해서 그거를 한번 부딪히는 게 낫지, 매년 평생을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한 번 딱 되면 하는 게 좋으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부모님 입장도 감정도 고려해 가면서 가는 말들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이제 다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뭐 분위기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감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런 말들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런 불협화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은 완화가 돼서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잘 이야기가 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또 안 좋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한 번을 겪는 게 낫지, 내가 계속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면 모르지만,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힘들다면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절충안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보고 자주 봐야 되는 얼굴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그만큼 내 자신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한 감정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스트레스나 그게 고통으로 온다면 그게 가족들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자신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족 간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자기 주장의 결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행동으로는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한다. 무엇을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못한다. 모른다는 말, 반대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다. 비판에 대해 응수하지 못한다.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오면 심리적으로 심하게 경직되거나 화를 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요, 좌절, 분노, 슬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원한 등을 갖는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상처받기 쉽고 의존적이며 지배당하는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자존감에 사소한 타격을 자주 입는 편이다. 자질구레한 체념을 반복한다. 예, 이렇게 자기 주장에 결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잘 하려고 귀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을 일단은 많이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씩은 자화자찬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행동들이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 내 안에서 자존감이 상승되면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전 시간에도 자기 긍정을 많이 하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내 자존감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긍정을 하면서. 그리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너무 심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가끔씩은 나에게 내 자신이 칭찬을 해주고 자기 긍정을 하면서 그 에너지로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말들을 해줄 때도 있지만 그게 매일같이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러한 그 힘이 필요할 때는 내 스스로가 자기 긍정하고 내 칭찬을 하면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서 그러한 말들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내가 내 자신감 있게 생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에서 자세에서 그게 틀려요. 얼굴 표정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내 몸 자세에서도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미지가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 있어 보여. 저 사람은 되게 멋있어. 그냥 있는데도 멋있어 보여. 저 사람은 정말 기운 없어 보여. 힘들어 보여. 지쳐 보여. 그러한 것들이 내 외연적 자세나 얼굴 표정, 말투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표출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상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자세나 행동이나 말투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요. 내가 기운 없고 힘들고 하면 말투도 기운 없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어깨도 축 처지고 고개도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자세 자체가. 근데 내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고 당당하고 그러면 자세도 딱 어깨도 쭉 펴고 허리도 쭉 펴고 얼굴 표정도 밝고 목소리 톤도 좋고 씩씩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그건 자꾸 훈련하고 하면 그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눈을 크게 하거나 코를 높게 하거나 그런 수술에 과학 의술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외적인 그런 이미지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투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쁜 얼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예쁘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분위기, 그거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멋있단 말 듣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만드세요.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이미지 만들면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좀만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저를 믿고 해보세요. 요즘에 정말 예쁘신 분들 많아요. 저보다. 저 이쁘신 분이 더 많을걸요. 훨씬 더 많을걸요. 대부분이 다 보면은 예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요즘에는 또 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또 외적 잘 꾸미고 센스 있는 분들도 많이고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좀 더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돈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컴플렉스라고 너무 우울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죽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예쁘고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할 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1도 없어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목소리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나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리고 말 표현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글을 써서 정리를 해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이제 내 언어가 돼요. 자꾸 연습을 하면 내 언어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대충. 그거를 소리내서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소리내서 이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이 나쁠까? 어떤 말을 좀 더 보완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만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만 힘들지 2번 하고 3번 하고 한 5번 하고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술술술술 잘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상대방도 배려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연습들이 자꾸 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상대방의 생각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전제 하에 내 생각을 표현하고 해야지 내 주장만 하면 그거는 서로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도 인정해주고 배려하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서로 불쾌하지 않고 잘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 해결점에서도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의견만 하다 보면 독불장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뭐든지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불쾌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 컴플렉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것이 왜 생겼는지, 나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컴플렉스를 그런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은 이렇구나 인정을 하고, 그 대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좋은 면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거를 부각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